중국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압도적인 물량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신만만한 중국은 우리 서해를 넘어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을 막아낼 한국산 첨단 무기가 등장해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무기는 소리도 나지 않아서 중국의 드론대를 압살할 수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무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현대전의 핵심 무기인데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는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그 장점을 뽐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날아가 포탄을 떨어뜨리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드론의 위력의 미래에는 전차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또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드론 한 대에 정신이 팔렸다가 미사일에 맞고 격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의 능력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전 세계는 드론 전력 강화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를 밀어붙여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일각에서는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게 되었죠. 이것이 분석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 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 이를 돌파할 심산인 것이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를 격파한 것을 보고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이 옳았다고 확신했을 텐데요. 확실히 드론의 강력함이 입증된 요즘에는 전차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거함거 포주위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처럼 전차도 같은 수순을 밟으며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보고 드론에 확신을 가진 중국은 틈만 나면 가까운 내만 해안에 초소의 드론을 보내 훔쳐보면서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드론 병기의 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군집 비행이란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처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합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래식 병기로 그나마 이에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망을 펼치는 방법뿐인데요. 이미 시계의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면적의 발칸포에 의존해 화망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양쪽의 운용 비용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드론이 대단하다 한들 무적일 수는 없습니다. 벌떼 드론이 몰려들어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경쟁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이었습니다. 소총과 비슷하게 생긴 이 무기는 한국 기업인 삼정솔루션의 작품인데요. 이름하여 안티드론건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재래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죠. 그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 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 건, 쉴드론 P타입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 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 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데요.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합니다.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지나지 않게 되죠.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이죠.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차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는데요.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 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 건은 드론을 하나하나 노릴 필요가 없는데요.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구로부터 방사각 40도, 교란거리 500m 내의 전 구역의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려 가로 세로 56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죠. 여러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집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륜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에 최대 비행폭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 8정의 안티드론 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휴대가 가능한 크기여서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안티드론 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무기이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의 반대급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 주어야 하죠. 이런 단점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총기 액세서리형으로 개량하는 건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화기에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티드론 건을 확대해서 기동병기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넥스원은 차세대 드론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밍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안티드론 건과 동일한데요.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미래의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 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게 되죠.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에 뛰어들어서 한국의 기갑 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 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섣불리 드론 전력 강화에 온 힘을 다했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주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짓는 상황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군사 기술 면에서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며 그 명성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